네, 코스닥 내 유망기업 히든 챔피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네, 다음 주까지도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 오셨습니까? 네네, 오는 데는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네. 자, 항상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황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미국 중국 간이 좀 삐끄덕거리고 우리도 나토 회의에 참여하니까 뭐 또 얘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확실히 뭐 오늘 오전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중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 국내적인 이슈도 있는 걸로 보여져서 사실 어떤 뭐 대외적인 어떤 이런 센티 자체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국내 증시도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좀 급락하면서 그런 부분이 오늘 뭐 오전에 뉴스까지 겹쳐지면서 좀 더 반영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어떤 뭐 대외적인 이슈 특히나 최근에 좀 부각됐었던 경제 지표에 따른 주가 변동성은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국내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어떤 주도 섹터라든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테마성,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원전, 뭐 정책적인 수혜 가능한 어떤 이런 테마성 있는 좀 업체들 위주로 주가도 반응을 하면서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새벽에 뭐 가끔씩 제가 또 깨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오전에 뭐 6, 7시에 이렇게 환율을 보면 가끔씩 1,300원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살짝 넘어갔었습니다. 네. 1,301원까지 갔었나요? 제가 이제 뭐 기억이 잘 그런데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오늘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예, 1,300이 또 넘어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차트 나오네요. 1,302원까지 갔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1,300원 한번 뚫고 그래서 우리는 이 환율이 1,100원대로 가기를 너무나 희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뭐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STI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어떤 업체이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 보니까 지금 시황에 과연 이제 뭐 맞냐 여부가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이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그 증시가 향후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질 것을 감안을 할 때에는 좀 그 선별적인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장세가 펼쳐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이나 업황에 따라서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지금 빠져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그런 기업 위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STI입니다. 사실 물론 그 주요 제품이 CCSS라고 반도체 여러 공정에 들어가는 뭐 약품이나 이런 걸 조달하는 장비가 주요 제품이긴 한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신규 장비 쪽으로의 확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만. 그러니까 STI가 과거에는 CCS라는 약품을 막 이렇게 제공하는, 이렇게 서플라이하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네요. 네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신규 장비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내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네네.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소개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규 장비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신규 장비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지금 최근에 좀 수주나 이런 부분이 양호한 흐름을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저희 그 리플로우 장비라는 신규 장비입니다. 사실 작년에 첫 매출이 나온 장비인데 이제 한 대 정도 납품이 된 이제 개발이 끝난 양산이 시작된 장비인데 올해 이쪽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리플로우 장비가 어떤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내에서 이제 웨이퍼랑 저희 그 칩 간에 이제 연결을 할 때 저희 뭐 많이들 들어봤을 때 플립칩 쪽에 그 전기를 전달시키기 위한 어떤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을 만들어주는 장비고요.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 동안은 해외 업체가 좀 독점적으로 이 시장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네, 오랜 이제 R&D를 통해서 이제 STI가 관련된 장비를 양산을 시작을 했고
작년에 첫 제품을 양산한 이후로 이제 반응이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올해는 지금 작년에 한 대 납품이 됐는데 지금은 뭐 달에 하나 이상씩 뭐 수주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만큼 이쪽에 대한 성장 가시성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장비는 그 잉크젯 OCR 장비라는 겁니다. 사실 잉크젯 장비는 STI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이면은 이 기대감에 대한 그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걸 아는데 드디어 이제 첫 양산에 대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었고요. 관련해서는 이 잉크젯 OCR 장비가 어디에 쓰이냐, 그러니까 OCR 잉크젯 장비가 여러 가지 이제 잉크나 인쇄 쪽으로 쓰이겠지만 OCR이라고 하는 투명 이제 접착용 이제 잉크를 인쇄를 하는 장비이고요. 저희 이번에 납품된 장비는 폴더블 폰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 자체가 이제 아직은 초도 물량이니까 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폴더블 폰용으로의 OCR 장비는 처음이다 보니까 가장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았던 장비가 먼저 납품이 된 거고 향후에는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이 OCR 장비가 뭐 차량용에도 충분히 사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어플리케이션 확장까지도 감안을 하게 된다면은 회사의 이제 향후 이제 성장 축은 이 OCR 신규 장비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플로우 장비가 해외에 뭐 일본이나 미국에 어플레이트 매트리얼 이런 데서 만들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OCR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약간 변명성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시총이 어느 정도까지 적정 시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제 지금 시총이 많이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전방 산업 때문에 지금 2천억대 중반까지도 떨어졌는데 네. 올해 영업이익을 400억대 중반까지도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여러 뭐 반도체나 IT 업체들의 추정치가 과연 달성 가능한지 여부가 초점일 텐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신규 장비를 제외하더라도 네. 대부분의 이 CCSS 장비가 유틸리티 인프라 장비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실적 가시성이 있는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이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는 감안을 하면은 지금 뭐 PER로 따지면은 대여섯 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서 충분히 업사이드는 향후에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STI의 PER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네. 그러면 올해 지금 반기 벌써 지났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년을 바라볼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내년 실적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내년 실적도 물론 이제 뭐 수주나 이런 잔고를 추이를 좀 봐야겠지만 네네. 사실 내년에는 말씀드렸던 신규 장비가 본격적으로 애드업이 될 수 있다는 네.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네. 올해 성장률을 충분히 이어나가는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TI 좀 약간 재미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 STI에 대해서도 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